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2 시니어 질환 대처법, 삼화골다공증 뼈 속 건강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혹시 이런 날 있으신가요?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예전보다 키가 줄어든 것 같고 혹여 넘어질까봐 늘 조심스러워지는,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보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의 기둥인 뼈는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 속이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사소한 낙상에도 뼈가 부러져 큰 고통과 함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다공증은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우리 뼈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뼈 속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해결책을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나가 볼까요? 일부 골다공증, 왜 침묵의 병이라 불릴까요?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우리 뼈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끊임없이 오래된 뼈를 허물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 재형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허물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밀도와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 침묵의 병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있어도 통증이나 다른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 척추, 손목 골절은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심각한 통증과 함께 거동을 어렵게 만들고 독립적인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키가 줄거나 등이 굽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여성.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남성도 70대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족력. 부모님 중 골다공증이 있었다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만성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일부 질환도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약물 복용,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의 뼈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 놓치지 마세요. 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어도 알아채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미묘하게 뼈 건강의 변화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신호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키가 줄어든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키가 2cm 이상 줄었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래된 옷의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거울을 볼 때 등이 굽어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등이 굽고 자세가 변한다. 꼬부랑 허리. 척추에 압박 골절이 여러 개 생기면 등이 굽는 이른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자세가 됩니다. 이는 심한 통증과 함께 폐 기능 저하, 소화 불량 등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다. 가장 명확한 골다공증 신호입니다. 엉덩방아를 찢거나 가볍게 넘어지는 등 작은 충격에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이 쉽게 골절된다면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 또는 등 통증, 특별한 외상 없이 허리나 등 쪽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척추 압박 골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치아가 잘 빠지거나 잇몸이 약해진다. 치아와 턱뼈 건강도 전신 골밀도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뼈 밀도가 낮아지면 잇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나거나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다면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부 뼈 속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과 영양의 힘. 골다공증은 예방이 최선인 질병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가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째,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의 두 기둥. 칼슘은 뼈를 만드는 주재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칼슘 섭취. 식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은 흡수율이 높아 좋은 칼슘원입니다. 멸치, 뱅어포,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 작은 생선이나 해조류도 풍부한 칼슘을 제공합니다. 두부,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섭취량. 성인 시니어는 하루 800에서 10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됩니다. 우유 한 잔 200ml에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니 매일 두세 잔의 유제품을 섭취하고 멸치, 두부 등 반찬을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섭취. 햇볕 쬐기.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팔 다리를 드러내고 매일 15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가 좋습니다. 식품.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영양제. 햇볕 노출이 어렵거나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 움직여야 산다.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관절에 무리가 없다면 등산, 계단 오르기, 춤 등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근육이 뼈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무릎 부담 없는 범위에서 팔굽혀펴기, 벽대고 하기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균형 운동. 낙상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한발 서기, 태극권, 요가 등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단백질과 비타민 K 등 기타 영양소.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비타민 K는 뼈 단백질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살코기, 콩류,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 흡연은 골밀도를 낮추고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뼈 형성을 방해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부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전문가와 함께. 골다공증은 침묵의 병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 DXA 검사.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통증 없이 간편하게 뼈 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아야 할까요? 폐경후 여성,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 골절 경험이 있거나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골밀도가 매우 낮거나 이미 골절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의 역할. 약물은 뼈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꾸준한 복용. 골다공증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을 지켜야 하며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낙상 예방. 골다공증 환자의 필수 과제. 골다공증 환자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집안 환경 정비.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밝은 조명, 손잡이 설치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세요. 안정적인 신발 착용.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눈 건강 유지. 시력이 좋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교정하세요. 어지럼증 주의. 저혈압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조기구 사용. 필요시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5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유제품을 잘 드시지 않았고 폐경 이후에도 뼈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양탄자에 살짝 걸려 넘어졌는데 그 작은 충격에도 손목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죠. 골절의 고통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뼈 건강 관리에 힘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칼슘 강화 우유를 드시고 점심에는 멸치볶음과 해조류 반찬을 챙겨 드셨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빠지지 않고 공원으로 나가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골절 부위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재활 운동을 병행하면서 점차 좋아지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고 놀랍게도 뼈 밀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뼈가 튼튼해지니 마음까지 든든해진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작은 실천으로 뼈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침묵의 병이며 특히 폐경 후 여성과 시니어 남성에게 흔하다. 키 감소, 등 굽음,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 등 뼈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말고 골밀도 검사를 받아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과 체중 부하 근력 균형 운동이 뼈 건강의 핵심이다. 골다공증 진단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와 낙상 예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금부터 뼈 건강을 위한 꾸준한 실천이다. 시니어 시대 여러분,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튼튼한 뼈는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혹시 뼈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유 한 잔을 더 마시고 햇볕을 쬐며 잠시라도 산책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내 뼈를 이해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낙상 작은 실수, 큰 위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뼈 건강만큼 중요한 낙상 예방.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